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명실상부한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분권공화국으로서 각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은 명실상부한 연방국가하고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를 가리키고 이것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라고 하는 세 개의 지방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이다. 이러한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 연방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름은 연방제라고 하지는 않지만 실질은 연방제다. 그리고 지방에 자치권을 준다. 그러면은 지금 국회, 법원, 그리고 정부가 서울특별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장이 이 단체장으로 있는 그러한 지방이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정부를 예로 들었을 때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부이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곳에 옮겨가서 있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방제 국가와 같은 강력한 지방분권 국가에서는 서울특별시는 지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정부가 그 서울특별시라는 지방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관계 설정이 별도로 되어야 하겠죠. 이때 생기는 것이 정부, 국회, 법원이라고 하는 이 통치기관을 어느 지방에 둘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서울특별시가 지방이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면 지금 중앙정부라고 하는 것을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고 나머지를 다 지방으로 해서 자치권을 가진 지방이라고 했을 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정부가 설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연방국가에서는 연방정부가 살 터, 즉 수도를 헌법에 규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쟁의 소지를 미리 없애는 것이죠. 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연방제 국가를 이름을 바꿔서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수도를 정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서울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세종시로 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도가 둘이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독일처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다르게 독일의 수도는 두 곳이 아닙니다. 독일의 수도는 1991년부터 베를린 한 곳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베를린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의 도시, 시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시 자체를 연방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주와 같은 것을 독일에서는 연방주라고 부릅니다. 분데스란트라고 부르는데 독일 전체에는 16개의 연방주가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연방주인 베를린입니다. 그런데 본이 있지 않느냐? 이 본은 예전의 서독의 수도입니다. 통일되기 전의 수도이죠. 그래서 독일은 수도가 현재 베를린 한 곳입니다. 기관이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정하면 되는 것인데 수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도가 두 곳이 된 까닭은 독일이 통일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런 사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수도를 개성으로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옮기게 되기까지는 통일이 되기 전에는 수도를 그런 이유에서도 더더욱 한 개로 유지해야만 하는 필요성은 더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입니다. 워싱턴 DC는 하나의 시이고 또 콜롬비아 특별구이기도 합니다. 이 워싱턴 DC는 미국의 영구적인 연방 수도로 선정된 지역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국가가 연방국의 형태를 띠게 되면 수도가 있을 곳이 연방 사이를 전전하게 되면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를 특정하게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에 규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헌특위에서 수도를 넣어야 하는가 했을 때 단일국인 대한민국은 그러한 것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서울시와 세종시 가운데 서울시를 문재인 대통령식으로 중앙정부의 수도로 바꾸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그러면 서울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성질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장인 서울시장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지방이 자치권을 갖게 되었을 때 수도 서울에서 대통령, 중앙정부기관, 국회, 법원, 기타 이 국가조직이 활동을 하고 국가조직의 공무원이 활동을 할 때 가령 경기도의 자치지역을 통과하려면 자치권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조약 비슷한 협약으로 그러한 관계를 새로 모든 관계를 다 설정해야 합니다. 법령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대로와는 그 법적 주체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이런 통행이라든지 또 유통이라든지 업무 처리라든지 했던 모든 것을 새롭게 재설정을 해야 합니다. 정말 그래야 하는가? 이것은 독일의 경우를 보면 분명합니다.
현재 수도 베를린은 브란덴부르크 분데스란트하고 그 란트의 한가운데에 베를린이 있기 때문에 모든 관계를 그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많이 복잡하죠. 벌써 시일이 많이 지났지만,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다시 통합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 왜냐하면 서로 필요하다고 느끼더라도 각 분야에서 이해관계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분할했던 것을 다시 합할 때는 몇 배의 그 노력을 기울여도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세종시를 중앙정부의 수도로 정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역시 세종시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적 성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는 지자체장으로서의 시장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국가조직은 전부 세종시로 옮겨가야만 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경기도와의 관계하고 마찬가지로 세종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도 길이 전혀 없는 상태로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 있는 것들을 모델로 해서 재설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일단 모든 것을 다 연결해 놓아야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협약 조건은 달라질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수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방이 중앙정부를 쫓아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위 임대를 거부하는 것이죠. 모든 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이 중앙정부가 있을 곳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도 임대를 해주지 않게 되면 중앙정부가 지금의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을 수 없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토의 한 부분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게 되면 지방들이 이 중앙정부를 거부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 없이 분할된 소국들이 이 한반도에 모여서 있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지방의 개수만큼 그 분할된 나라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너무 도식적인 이야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정치인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차지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생겼을 때 양보한 경험이 있는지, 지방의 대표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충청남도 도지사가 충청남도라고 하는 소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것인가? 거의 기대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완전한 자치권을 인정한 그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어 놨을 때 중앙정부가 수도에 머물게 되면 쿠데타는 수도에서만 성공하면 모든 그 권한관계가 변경되게 됩니다. 물론 헌법이 그것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 자체가 현행 헌법에 위반된 것이고 그것이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면 명백한 독재이고 또 지자체장들과 담합해서
생각해낸 것이라고 하면은 소수 그룹의 쿠데타가 되겠죠.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당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러한 분권 국가, 강력한 지방 분권 국가인데 이름은 그렇고 실질은 자치권을 지방이 갖는 연방 국가로 간다고 했을 때 중앙정부는 설 자리가 없다.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